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치대공 미사일이 너무나 황당한 그런 궤적을 그리면서 동영상에 찍혀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러시아 치대공 미사일이 확 솟구쳤다가 확 꺾어서 자기네들 쏘았던 포대를 박살내버렸다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이 또 파르티잔들도 그렇고 기상천외한 무기를 이제 만들어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리스칸스크, 그리고 졸로테 이런 데서 정말 영웅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소식 등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바로 6.25 전쟁 발발일이죠. 공산 세력의 침략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시고 번영의 기틀을 닦으신 참전 용사님과 호국 영령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6.25 전쟁 발발 72주년인데요. 절대 우리는 그들의 무자비한 기습 남침, 그로 인한 비극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동영상 마치면 동영상 4개 정도가 링크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왔던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 캐나다 전투기 조종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영웅적인 공중전을 했던 그 기록을 제가 항공전 스토리로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오늘 6.25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시가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졸로테 탈출 작전, 이게 뭐냐? 포파나야 돌출부에서 약간 북쪽에 졸로테가 있고, 이 졸로테에서 또 북쪽에 세베로도네츠크, 리스찬스크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2월 26일까지 루안스크 주를 100% 다 점령하려면은 이 졸로테 이 지역과 세베로도네츠크, 리스칸스크 이 지역을 다 점령해야 되죠. 그 졸로테를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포위를 해서 중과부적으로 결국은 석 달을 지키다가 소수의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 작전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르손 전역에서 계속 공세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지도 상황 속에서 전과를 보면 전일 대비 100명 사살, 전차는 전일 대비 세대 격파, 장갑차 5대 격파, 차량 5대 격파, 야포 3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2대 격추. 오늘은 전과가 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선 상황 그리고 뉴스들을 보면 미국이 M142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4문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줬고 이게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 M142는 우리 한국군도 가지고 있는 M270 MLRS의 간략형이죠. MLRS는 로켓이 227mm 로켓이 12발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6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수송기로 C-130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어서 아주 기동성이 좋아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 미군들은 화력이 2배로 강한 MLRS보다 이렇게 6발의 로켓밖에 못 쏘지만, 그리고 에이테킴스는 1발밖에 못 쏘지만 그래도 수송기로 실어서 지구 어디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이 M142 하이마스를 선호하죠. 그 4문을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다련장 로켓 300문 다오라고 했는데 300문 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문을 주었습니다. 이게 전선에 도착해서 정말 이 크랩 자주포 그리고 PGDH-2000 자주포 이런 것들처럼 어마어마한 화력을 또 기동성을 가지고 뭔가 성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강상 함대 편성용으로 미국이 마크6 초계정 18척을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뭐냐?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 강은 정말 그 면적을 보면 바다처럼 넓죠. 그래서 그 바다처럼 넓은 그 드네프르 강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해권, 이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해권 아닌데 제수권, 제강권 그 강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강한 전투부대가 쓰던 이 마크6를 18척을 주기로 했다. 최대 속도는 40노트이기 때문에 엄청 빠르죠. 그리고 이 앞에 25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고 후방에 12.7mm 기관총, 화력도 굉장히 세죠. 25mm 기관포니까.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드네프르강 또 지금 카프카 댐까지 다 통제를 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또 바다로 나와서 이 해상 전투도 할 수 있어요. 이거 18척을 주기로 했다. 자, 드네프르강 유역에서 이른바 깔짝거리고 있던
러시아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벨라루스 지역에 S-400 패키지, 즉 S-400 지대공 미사일에다가 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또 보호해주는 판치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이 패키지를 추가 배치했다. 자, 그런데 나토의 정보 당국은 벨라루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거 제가 어저께는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벨라루스는 이제 참전 안 한다 결론 내렸는데, 이제 나토 정보 당국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러시아가 벨고로드에서 제1전차군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게 곤란하다. 제1전차군을 재편하려고 하면은 병력이 한 3만 명 필요하고 전차는 1000대가량 필요한데 전차도 없고 병력은 한 50%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폐잔병들 그리고 신병들 이렇게 해서 50%밖에 확보를 못했고 전차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편이 곤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 지금 대부분 점령했죠. 아조트 플랜트를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공권을, 이 지역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와서 폭격을 하고 하니까 그들이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전진 배치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폭격을 대비한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리시칸스크의 시내 진입 시도를 또 러시아가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지움 남쪽에 있는 교통 요충지 슬로반스크죠. 이 슬로반스크 공세를 중단했답니다. 왜냐? 계속 슬로반스크 치다가 이지움 서쪽 서부 숲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군에게 뒤통수를 맞고 굉장히 큰 피해를 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지움을 뺏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서부 숲 쪽으로 BTG 2개를 배치를 해서 서부 숲 쪽에서 들어오는 공세를 좀 막아내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세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하르키우 국경 이 지역에서 계속 포사격하고 뭐 또 공격 헬기 폭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탄약도 다 떨어지고 해서 이제 박격포 간헐적으로 쏘고, 그러면서 또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이제 특수부대 보내서 뭐 다리 끊고 뭐 이런 사보타주를 하고 있답니다. 참 러시아도 이제 딱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파르티잔들이 조직화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러시아가 6월 26일까지 세베로도네츠크를 비롯한 루안스크주 100% 점령해 라는 크렘린의 스탠딩 오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화력과 병력을 세베로도네츠크 쪽에 보내다 보니까 헤르손이나 자포리자 이런 지역에 러시아군의 병력이 굉장히 농도가 옅어졌죠. 당연히 또 반대로 그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파르티잔을 더 조직화하고 더 이제 크게 키워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군하고 합동을 해서 양면 협공하는 작전까지 들어가게 될 정도로 조직화가 됐다. 그러니까 헤르손 시내가 있으면 북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치고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남쪽 그리고 시내 내부에서는 파르티잔들이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아주 양사방에서 적을 맞게 된 러시아군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큰 크레인이 지금 카우프카 댐 쪽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카우프카 댐의 진짜로 수로가 파괴됐답니다. 그래서 그 수로가 어디 가냐?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식수 들어가는 바로 그 수로 아닙니까? 그게 파괴돼가지고 그거 수리하러 지금 갔답니다. 크림반도 며칠 동안 물이 안 나오게 되겠네요. 큰일 났네요. 자, 이런 전선 상황 속에서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뭐가 날아가는데 쑥 다시 180도 유턴해서, 유턴입니다. 미사일이 유턴해서 지금 내려와서 밑을 다시 쳐서 자기네들이 쏘았던 그 포대를 다시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SA-6일 수도 있고 부크일 수도 있는데, SA-6 같으면 한 25에서 40km 날아가는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리고 부크 같은 경우는 30에서 한 150km 날아가는 지대공 미사일인데, SA-6라면 루한스크 군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부크라면은 러시아군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딘가 하면은 루한스크 서쪽에, 세베로도네츠크 남쪽, 그러니까 졸로테, 포파나야, 돌출부 이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아마 우크라이나군의 공군, 뭐 항공기, 헬기라든지 아니면 전투기가 날아오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대공 미사일 쐈는데, 이렇게 다시 완전히 180도 유턴해서 자기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공격해버렸어요. 박살이 났답니다. 기가 차네요. 정말 러시아 무기 끝내줍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압도적인 병력 우위로 포파나야 돌출부 동쪽의 중소도시 졸로테를 포위해 이곳의 우크라이나군 수비대를 전멸시키려 했던 러시아군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약 200여 명의 결사대가 적의 대군을 저지하며 본대의 안전한 철수를 지켜낸 그야말로 영웅적인 후위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공수군 등 정예부대로 구성된 7배 이상의 적을 맞아 고군분투하며 요충지 졸로테를 지키던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이 별다른 피해 없이 안전하게 후방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빅토르 아드루시우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6월 24일 밝혔습니다. 아드루시우 장관은 졸로테와 시르스케를 방어하던 수비군이 모두 안전하게 철수했다 라며 우크라이나 수비군에 대한 러시아 침략자들의 포위 섬멸 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안스크주의 포파나야 돌출부 동쪽에 위치한 인구 13,000명의 소도시 졸로테는 루안스크시로부터 들어오는 P66 도로와 포마이스크에서 들어오는 T1316 도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인데요. 러시아는 개전 초에는 루안스크 2군단 병력을 5월부터는 공수군을 투입해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곳을 방어하던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제118 영토방위연대 병력을 중심으로 한 2천여 명 규모의 경보병들이었고 공세에 나선 부대는 제127 차량화 소총 사단 예하 218 전차연대, 336 분리 근위 해군 육전여단, 제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 등에서 편성된 대대 전술단으로 전체 병력은 15,000명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주 초부터 졸로테 후방 지역에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는 기동부대를 투입해 포위 섬멸을 계획했지만 이 작전 계획은 사전에 유출되었고 우크라이나군은 전체 병력의 10%인 2개 중대 약 200여 명의 어모부대를 졸로테에 남기고 지난 6월 22일 저녁부터 본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200명은 이틀 밤낮으로 본대 2천여 명분의 역할을 수행하며 졸로테 도심 남부와 남서부 전선에 적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방어선이 붕괴돼 러시아군 일부가 시내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사투를 벌여 이들을 격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졸로테에서 본대 병력을 빼내 베레스토우로 철수시킨 뒤 공중화력과 포병화력을 동원해 남아있던 200여 명의 병력도 구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 공수군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소도시 졸로테 하나를 장악하기 위해 수비군의 7배가 넘는 병력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병력 손실만 보고 수비군이 철수한 빈 도시를 손에 넣는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됐는데요. 졸로테 전투의 여파로 당분간 포파나야 돌출부의 러시아군 공세는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졸로테 뺏겨버리고 말았는데 그렇지만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비군 2,000명을 완전히 포위해서 섬멸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석 달 동안 이 졸로테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으니까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그 통신 감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전에 탈출을 한 거죠. 탈출을 했는데 그냥 다 탈출하면 안 되니까 소수의 2개 중대 병력을 남겨놓고 그 2개 중대에다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주고 그 2개 중대가 마치 2,000명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이틀 밤낮을 있는 대로 화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마치 다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본대를 철수시킨 데 성공하고 자기네들도 그 철수한 본대가 다시 화력을 투사하고 공군 전력까지 와서 폭격해주고 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아까 그 졸로테 인근의 그 지대공 미사일 180도 유턴 이게 그 졸로테에서 2개 중대가 탈출하는 것을 엄호해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공군을 공격하려다가 자기네들이 당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여기가 졸로테예요. 졸로테. 여기 이제 포위가 다 됐죠. 그런데 이 북서쪽 이 지역을 뚫고 탈출을 한 겁니다. 여기가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여기 밑에가 리시칸스크인데 이렇게 탈출한 2,000명 앞으로 리시칸스크 쪽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면 탈출했냐? 갑자기 이제 이 탈출을 결심을 하고 통신 감청을 하고 나서 탈출을 결심하고 민간 차량을 어마어마하게 징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민간 차량을 지금 계속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게 민간인인 줄 안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다 탈출을 해버린 겁니다. 이 탈출을 하고 있던 도중에 그 200명의 2개 중대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이제 사용을 하고 마치 2,000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영웅적인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엄청난 사상자를 감수하고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 2주째 우라 돌격을 강행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이 전투에 너무 많은 전력을 소진해 몇 주 이내에 모든 전선에서 공세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이 이상 더 전쟁을 끌면 체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며칠 동안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 일대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우크라이나 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며칠간의 전황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워싱턴 DC 시각 6월 23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최근 세리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가 리스칸스크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의 손실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과 같이 전쟁의 주요 전환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ISW는 지난 4주간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있었던 격전을 우크라이나가 계획한 유인 소모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선에 병력과 장비를 집중하게 만들고 유리한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최대한 소진시킴으로써 러시아군의 전체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우크라이나의 전략 목표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ISW는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를 점령하든 말든 앞으로 상당 기간 공세를 이어나갈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며 수주 이내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전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신중하게 반격에 나설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ISW의 분석처럼 러시아는 세베로도네츠크에 모든 전력을 집중해 헤르손과 자포리자 전선이 무너졌고 주요 보급망이 파괴되어 전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마리우폴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특정 도시에만 집착하는 러시아군의 전략을 보면 저들은 이성적 사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오기가 이성을 잡아먹은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6월 26일까지 다 점령해 라고 하는 이 스탠딩 오더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장비와 병력과 자원을 여기에 투입했다. 그래서 비록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뺏기게 될 것이지만 전쟁 전체로 봤을 때 러시아의 큰 손실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 전쟁연구소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이면서 그들의 심리전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 러시아 국민들을 흔들게 하는 심리전일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좀 타당한 분석이다라고 보고 지금 아조트 플랜트 곧 오늘 내일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지금 최신 사진입니다. 이거 아조트 플랜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 T-72 전차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하는 그 동영상 보면 2층 건물에서 밑으로 쏘는데 완전히 그냥 자동으로 놓고 시체말로 갈기는 이런 우크라이나군을 볼 수 있는데 탄약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자동으로 놓고 쏠 수 있겠습니까? 탄창 하나를 그냥 순식간에 다 비워버리던데. 그래서 좀 더 길게 갈 것 같다. 6월 26일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처럼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병력, 장비, 자원 거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소모하고 그 손실을 복구하지 못해서 이 전쟁에서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건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 진을 뺀 러시아군이 기진맥진에 있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예비대를 준비해 전선에 투입하면서 러시아군 전투부대가 아닌 탄약고와 군수 지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며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확인된 것만 5개소의 탄약고가 날아갔는데 이 탄약고 파괴 작전에 정말 놀라운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가용한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주요 전선의 러시아군 전방 추진 탄약고를 집중적으로 박살내고 있으며 이 작전에는 민수용 차량들을 개조한 다양한 유형의 테크니컬이 동원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6월 24일 전했습니다. 극심한 장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된 군용 차량은 물론 민간 차량을 대거 징발해 병력 이동 수단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크게 늘어난 동원 병력에 지급할 차량이 부족해지자 SUV나 세단을 개조해 무장을 탑재하는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달 초에는 일선 자동차 공장에서 가즈24-10 모델 볼가 승용차에 순수 상용 부품만으로 개조한 리모트 컨트롤 웨폰 스테이션을 장착하고 여기에
14.5mm 중기관총을 얹은 개조 차량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여기서 한술 더 뜬 차량들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헤르손 전선에서 격추한 카모프 52 공격 헬기에서 떼낸 80mm 로켓 발사기를 일본 미쓰비시사의 L200 픽업 트럭에 얹어 다련장 로켓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전방 탄약고에 집중 포격을 가해 탄약고를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토치카유 미사일, BM-21 그라드 다련장 로켓, 그리고 미상의 견인포와 간이 개조 픽업 트럭 등의 자산을 동원해 6월 23일 하루에만 헤르손주의 노바카오프카, 하르키우주의 잘리즈니츠네, 도네츠크주의 노보도네츠케, 마린카, 루안스크주의 보리우스케 등 확인된 곳만 5개소의 전방 추진 탄약고를 날려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 같은 탄약고 집중 공격은 이 지역의 파르티잔,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무장 트럭들을 이용해 전선 전후방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역량을 쥐어짜 힘겹게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과연 얼마나 더 버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제 픽업 트럭이에요. 그 뒤에다가 뭐 이런 거 지금 해서 쏘고 있고 이 병사 하나가 지금 뭔가 사표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카모프 52에 이 장착되는 80mm 로켓 포워드입니다. 그거 지금 2개를 이어 붙인 걸로 보이는데 그게 20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0연장짜리 80mm 다련장 로켓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또 요거는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에서 떼낸 로켓 발사기죠. 그걸 지금 이렇게 또 쏘고 있고 이건 또 트럭이 지금까지 좀 작으니까 이렇게 뒤로 견인해 가면서 하는 트레일러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개조해서 쓰고 있고 자, 이것도 또 소형 픽업 트럭에다가 이렇게 이건 57mm 로켓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쏘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정규군이고 또 파르티잔일 수도 있고요. 이건 정규군이에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 올려준 사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의 토치카유 전술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련장 로켓 그리고 뭐 견인포 그리고 이 테크니컬 이것까지 합해서 여러 자산을 동원해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지금 계속 날려버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올려놨는데 정말 참 눈물겨운 투쟁입니다. 빨리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다련장 로켓 그리고 최신 야포 많이 지원해 주어서 이렇게 눈물겨운 투쟁보다는 진짜 센 다련장 로켓, 하이마스, MLRS 이런 걸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링크 해드릴 테니까 오늘 6.25 72주년 기념해서 정말 영웅적인 투쟁을 했던 캐나다 조종사, 미국 조종사들의 공중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